오늘의 목적이 초지역을 사시라, 안산을 사시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점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눈에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이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오늘은 안산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오분임장 초지역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지역 대장 아파트인 메트로가 국평이 10억을 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초지역을 비롯한 안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참고로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오분임장은 안산에 부동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산 띄우기 이런 거 아니고요. 특정 지역에 대한 과한 띄우기나 비하 이런 걸 혹시라도 기대하셨다면 다른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하고 거시적 흐름에 대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연 이 가격, 그러니까 10억이 현재 안산의 적절한 가격이 맞을까요? 아니면 안산 같은 공단 도시에서는 조금 과한 거품일까요? 지금 잠깐 초지역 인근의 영상 좀 저희가 찍은 걸 같이 보실까요? 어때 보이세요? 여기가 10억 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신가요? 10억 아파트 입지라기엔 좀 황량하고 휑한 이런 느낌인가요? 안산이 그렇지, 안산 아파트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저희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래서 아직도 10억밖에 안 하는 건 아닐까? 저희는 오늘 안산 초지역 임장을 나온 김에 왜 사람들이 여길 비싸다고 말할까? 왜 사람들이 여기를 지금 사질 않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 그렇다면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말해보자, 이런 취지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가격이 거품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좀 살펴보면, 고작 안산인데 교통호재 몇 개 있다고 10억을 넘기는 게 말이 되냐? 전세가율 50%가 말이 되냐? 서울도 이것보단 전세가율이 높잖아, 이렇게들 말들 하시죠. 참고로 메트로의 전세가율이 지금 50% 수준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세가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전세하고 매매하고 갭이 작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지금 가치를 많이 인정해준다는 의미니까요.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오분임장은 이 가격이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앞으로 초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산의 잠재성 이런 걸 본다면 이건 지금 너무 싸다고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만큼 제대로 깨지는 시장이 없습니다. 분명 우리 개인은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영 이상한 거죠. 이게 이런 겁니다. 이 아파트가 괜찮을 것 같아 샀는데 다른 아파트 다 오를 때 내 아파트만 안 오른다. 혹은 이 빌라가 괜찮을 것 같아 샀는데 아파트만 오르고 내 빌라는 안 오른다. 아니면 곧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샀는데 부동산이 폭등해서 벼락거지가 됐다. 이것도 아니면 집값이 폭등할 것 같아서 영끌을 했는데 부동산 하락기가 오니까 너무 힘들다, 등등. 각자 분명 그 판단을 내릴 때 당시는 합리적이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안산 초지역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 소리냐고요? 초지역이 위치한 안산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기엔 별로일 것 같은 입지를 실제로도 별로라고 판단하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안산이 10억인 게 말이 안 된다고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지만 그건 실제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은 이유가 있습니다. 초지역이 10억인 건 10억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전달드리고 싶은 건 안산을 사세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초지역 인근을 사세요,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안산 초지역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쌀까라는 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 그 부동산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 정도는 알고 사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4가지 이유로 왜 여러분들은 초지역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반면에 저희 오분임장은 왜 아직도 초지역이 싸다고 생각을 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때는 가격이 오른다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의 공급량을 보시면 향후 2023년까지 공급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꽤 있는 편이었는데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공급이 더 없다면요? 누가 봐도 하락보다는 강보합 혹은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수요가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안산이 원래부터 인기 있는 지역이었나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경기도 외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산 옆에 있는 시흥은 그래도 서울에서 좀 더 가까우니까 경기도 외곽 취급은 안 받았는데, 안산은 경기도에서도 선호지역은 아니었잖아요 원래가. 근데 이제 와서 10억 찍었다고 안산이 좋다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 부동산 상승장의 흐름을 한번 저희가 짚어보면 2014년도부터 부동산 상승이 시작됐고, 당연히 서울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중상급지, 그리고 경기도의 분당이나 과천 같은 경기도의 상급지, 그리고 나서는 서울의 하급지하고 경기도의 선호지역, 예를 들면 뭐 용인, 수원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이랑 경기도의 외곽지역, 지금 안산이 속해 있는 이런 외곽지역이요. 물론 지금은 지방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만, 올해 가장 상승률이 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산이었는데, 그게 바로 경기도에서도 외곽에 위치했다는 의미죠. 2014년도부터 점점 부동산이 비싸지니까 서울, 경기도, 거기서도 외곽, 이런 순서로 수요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안산을 좋아서 선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산 위에, 그러니까 더 상급지죠, 더 가고 싶은 지역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안산을 매수하신 분들도 많다는 거죠. 즉 수요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니까 시기상 지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앞에 두 이유가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근거였다면, 이번 세 번째는 다른 지역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지역의 아파트가 싸다 비싸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 기준이 필요하겠죠. 물론 지역적 특색이 다 다르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건 알지만 느낌상 가격을 비교하기에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세 가지 아파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참고로 다음에 세 아파트 모두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과 아파트고, 안 좋다는 의미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를 볼게요. 초지역하고 같은 서해선이 지나가는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죠. 이게 시흥의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국평이 12억 13억, 그러니까 보통 한 13억 정도로 형성할 정도로 상당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인데요. 인천 검단이죠. 그 검단에서 아실 기준 최고가를 찍은 푸르지오 더 베뉴인데요. 검단은 아직 제대로 된 교통망도 없고, 물론 이제 GTX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검단은 지금 입주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검단의 대장 아파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푸르지오 더 베뉴가 국평으로 9억 정도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태전 오블럭입니다. 이게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 태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현재 광주가 판교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는 해도, 그래도 지금 여기가 국평이 호가가 9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직도 안산 초지역이 아파트가 10억이 좀 비싸 보이시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역시 비싸다는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초지역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5분 임상 이전 편인 초지역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펜타역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펜타역세권이라는 단어가 물론 저희가 최초로 사용한 단어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개의 노선이 초지역을 지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GTX 얘기가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GTX는 굉장히 좋은 광역철도입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획기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GTX와 관련돼서 여러 의문시되는 점들이 있어요. 이 GTX와 관련돼서 저희가 하나의 예시를 드리자면, 일단 가장 걸리는 게 완공 시점입니다. 이 GTX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완공될 겁니다. 2030년 정도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2030년에 부동산 경기가 꺾여져서 시장이 안 좋다면요?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GTX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럴까요? 그때까지 오른 걸 전부 토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GTX는 겨우 지금 A만 착공을 시작했고 C는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고 B는 이제 막 예타를 통과한 수준이죠. GTX A가 지금 공정률이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초지역에 추가될 신안산선을 예로 들어드리면 신안산선은 지금 신환상선이라고 불릴 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영등포 여의도까지 20-3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지면서도 요금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지하철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신안산선은 2024년에 완공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초지역에 인천발 KTX도 추가가 되지만 일단 지금 현재도 초지역에는 4호선 그리고 수인분당선, 서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초지역이 앞으로 수도권 철도교통의 중심이 될 거란 게 사실 뻔하죠. 여기까지 초지역이 위치한 안산이 과연 10억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목적이 초지역을 사시라, 안산을 사시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점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눈에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이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오분임장 외에도 초지역에 대해서 좋다고 말하는 유튜브나 블로그는 많을 거예요. 사실 이런 정보들이 몇몇만 알고 있는 시크릿 정보도 아니죠. 그럼에도 10억이란 돈이 일단 절대적으로 적지 않고 실제로 거길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더라, 그리고 안산은 좀 그렇다, 이런 인식들이 합쳐지면서 안산은 거품이다, 초지역이 더 그렇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든 실거주 매수든 중요한 건 선점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 당연히 비싸니까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지역을 별로라고 섣부르게 결론 짓기 전에 좀 더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수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예로 안산에 위치한 초지역을 든 것 뿐이고요.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